안녕하세요, 미리신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핫토이에서 나온 이렇게 배트맨 나이트메어 버전 배트맨이 되겠고요. 그 앞서 리뷰해드렸던 아머드에 이어서 오늘도 배트맨이 되겠습니다. 또 거의 뭐 얘도 직구를 했는데 얘는 뭐 그 X 버전이라서 직구 받기에는 답이 없죠. 어쨌든 직구를 했는데 거의 뭐 하루 차이로 배송이 와서 이렇게 또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요. 오늘도 간단하게 언박싱이랑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비닐은 얘는 뭐 카톤 박스가 없어서 이렇게 딴 박스에 배송이 돼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아트가 나왔고요. 얘도 뭐 디자인은 이 시리즈랑 동일하죠. 그리고 여기는 사이드쇼 X 버전이라고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얘는 가격이 234.99달러, 한 235달러 정도 되겠네요. 아머드 버전보다는 약간 좀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박스 아트부터 보시면 뭐 대동소이하고 여기 이름만 네이밍만 이렇게 나이트메어 배트맨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면에는 색깔만 틀리고요. 정면에는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측면에는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뒷면에는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어볼게요.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품 사진이 크게 확대돼서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속지를 까보겠습니다. 자, 속지를 까면 내부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구성은 굉장히 푸짐한 편입니다. 거의 뭐 DX 버전 급으로 간만에 이렇게 풍성한 제품이 나왔는데, 그래서 한 번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층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플라스틱가 들어가 있네요. 위쪽에는 이쪽부터 보시면 위쪽에는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손이라든지 권총, 뭐 소총, 만원경까지 해서 루즈가 여기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 내부를 한번 볼게요. 자,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빠져있는 여기 이쪽에는 뭐 스카프가 되겠네요. 스카프겠죠? 스카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본체가 되겠고요. 오, 발이 그냥 빠진 거겠죠. 어찌됐든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체 가능한 입누주가 되겠습니다. 입누주는 장착되어 있는 것까지 해서 총 3개가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푸짐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무빙하기가 가능한, 얘는 아마 입교체할 때 아마 쓰는 그런 소품 같네요. 그리고 고글이 되겠네요. 루즈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탠드도 뭐 디자인은 같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받침도 제가 아머드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고리 형식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이제 계속 이렇게 밀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반기는 바이긴 합니다. 이런 스탠드 고리까지 해서 루즈는 총 이렇게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고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즈를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제품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이런 나이트메어 버전 배트맨의 배경이 되는 이런 갑자기 장면이 튀어나오긴 했죠, 영화상에서도. 그래서 갑자기 왜 악몽을 꿨는지, 그리고 그런 악몽 속에서도 왜 슈퍼맨이 이렇게 악당이 되고 하는 설정들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 좀 혼란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느낀 한도 내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워낙 그 스토리 텔링 하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하고 좀 스토리 덕후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마블도 그렇고 DC 코믹스도 그렇고 멀티버스라고 하는 평행우주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메인 스토리가 되는 지구 외에도
다른 지구에서는 뭐 같은 인물이지만 이런 성격도 틀려지고 스토리 라인도 이렇게 틀려지고 해서 이런 지구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네마틱 버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멀티버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악몽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네마틱 멀티버스 중에서도 다른 멀티버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설정들은 아마 코믹스가 워낙 DC도 그렇고 마블도 그렇고 오래 이렇게 이어져 오다 보니까 설정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래서 그런 작가들도 한 분이 아니고 쭉 여러 명의 작가가 계속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설정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고, 이런 거를 이제 코믹스사에서는 메꿔야 되겠죠, 어떻게든. 그래서 아니면 반발이 일어날 테니까요. 뭐가 맞지 않고 뭐가 맞지 않다고 이렇게 독자들이 클레임이 분명히 들어올 테니까요. 그래서 꼼수를 쓴 게 멀티버스라고 하는 평행우주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뭐 혹시나 메인에서 약간 틀어졌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독자가 있으면 이거는 평행우주에 관한 설정이었다 라고 이렇게 넘겨서 둘러댈 수 있는 거죠. 지구멍처럼 이렇게 설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설정이 틀어지면 뭐 멀티버스에서 일어난 일이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메인은 어떻게든 정해져 있고 멀티버스에 관한 스토리는 따로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길게 늘어지면서 오는 스토리에 설정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장치를 해놓은 거고요. 그런데 이게 뭐 꼼수라고만 볼 수 없는 게 순기능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도 뭐 다른 멀티버스에서는 슈퍼맨이 메인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슈퍼맨이 뭐 악당이었다거나 아니면 뭐 소련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소련 히어로가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재밌는 스토리텔링까지 이렇게 새로 연기지어서 쭉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출판사에서 아마 머리를 잘 쓰긴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3박 버전도 마찬가지로 그런 멀티버스 중에 하나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멀티버스 안에서 악몽 시퀀스 안에서도 이제 감독이 여러 떡밥을 뿌립니다. 해서 워낙 떡밥을 뿌리기로 유명한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화 전체적으로도 떡밥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시퀀스 안에서도 이제 떡밥을 뿌리는데, 그 중에 메인이 되는 떡밥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일단 장면이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떡밥을 투척을 하죠, 대놓고. 해서 배트맨이 이렇게 줌아웃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넓은 평야에 오메가 모양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오메가의 마크로 상징되는 악당은 다크사이드라는 메인 악당이 되겠는데요. 마블로 치면은 타노스 같은 거의 메인급 빌런이고요. 그래서 그 걔가 상징하는 마크가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는 이렇게 떡하니 떡밥을 뿌리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중간에 가서 이어지는데, 배트맨을 비롯해서 이런 레지스탕스 애들이 이렇게 싸우다 보면 뒤쪽에서 막 달파리처럼 이렇게 날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다크사이드의 부하가 되겠는데, 파라데몬이라는 거의 뭐 하급 병정들이긴 한데, 어찌됐든 걔네들 부하까지 이렇게 대놓고 떡밥을 투여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감독도 어떻게 쭉 후반부까지 메인 빌런을 쓴다고 이어질 수 없으니까 이걸 메인 영화상에서 메인 스토리에 이런 부분을 시퀀스를 넣지 않고 하나 또 연기를 해서 멀티버스라는 하나의 또 행성을 연기를 해서 이렇게 떡밥을 뿌리는 거죠. 잘 되면 쭉 가서 이 다크사이드라는 악당이 메인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뭐 다른 행성의 이야기였다 하고 이렇게 다리를 하나 넣고 가는 거죠. 제가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인 빌런에 관한 떡밥을 하나 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슈퍼맨이 되게 악당이 되어서 나오죠, 영화 그 악몽에서. 그런 부분은 제가 딱 보고 이거다라고 느낀 설정이 있었는데, 일단 몇 년 전에 나온 게임이 있습니다. 인저스티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설정이 어떻게 되냐면, 걔도 물론 평행우주가 되겠죠. 그 평행우주에서 벌어지는 설정들이 있는데,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되냐면 조커가 로이스 레인이죠. 슈퍼맨의 여자친구가 슈퍼맨의 아이를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조커가 그 로이스 레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분노한 슈퍼맨이 이렇게 뒤집어져서 정신이 확 가죠. 그래서
일단 조커를 죽여버리고 지구를 정복해서 이렇게 되게 탄압한다는 내용의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의 히어로들이 그쪽 세계로 넘어가서 그걸 정리한다는 내용의 게임이 있는데 그거랑 되게 맞아 떨어지긴 해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뭐 게임에서도 슈퍼맨이 독재자처럼 나오고요. 그리고 뭐 살인을 서슴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매개체가 되는 부분도 영화에서도 계속 몇 번 언급하긴 하지만 플래시가 나와서도 그렇고 로이스 레인이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그 느꼈던 시퀀스는 아마 이것도 영화로 잘 되면 만들까라는 느낌으로 아마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얼추 내용이 맞아 떨어져서 아마 그 의도가 맞긴 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고요. 해서 이런 떡밥들이 이어진 게 사막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혹시나 제 개인적인 지식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론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제가 뭐 틀렸다라고 지적할 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설정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지루하셨으면 죄송하고요. 그리고 이제 루즈로 한번 그럼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즈를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 루즈부터 보도록 할게요. 손은 그 배트맨 앞서 리뷰해 드렸던 그 아머드 버전과 마찬가지로 컨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왼손은 하나밖에 들어있지 않고요. 그리고 오른손이 3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핀손으로 한 쌍이 이렇게 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누가 봐도 권총을 이런 총을 쥐어야 되는 손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가를 얇은 물체를 쥐는 듯한 손? 이거 발음 꼬였네요. 손 해서 이렇게 총 손은 4개가 들어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 쌍의 손이랑 2개 손 해서 총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웨더링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아머드 버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웨더링이 핫토이가 조금 한 단계 발전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모래 먼지 느낌의 웨더링도 잘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반면에 이런 천재질의 손을 감싸는 천재질의 도색은 좀 아쉬운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리뷰해드렸던 3A의 가치처럼 이렇게 실제 손으로 약간 감았으면 더 사실감이 더했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도색은 좀 이 부분은 좀 뭔가 너무 리얼하게 웨더링해서 그럴까요? 어찌됐든 좀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손 루즈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은 고글이 되겠습니다. 고글 같은 경우에도 웨더링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안쪽 안경 부분에 그 모래 먼지가 이렇게 낀 부분을 웨더링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했는데 좌우 대칭이 되질 않고 이렇게 서로 틀리게 웨더링해서 굉장히 이것도 수준급으로 웨더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쪽의 테두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웨더링이 잘 충실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 부분은 밴드는 약간의 탄력이 있는 고무 밴드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착용을 했을 때도 좀 부담감이 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이런 고글이 들어가 있는 캐도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 연질 PVC로 해서 파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약간 개선이 가해졌네요. 어쨌든 고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만안경 루즈가 되겠습니다. 만안경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웨더링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몸체 부분에는 가죽 같은 느낌으로 충분히 잘 웨더링 느낌을 잘 살렸고요. 끝에 부분에는 메탈이 헤어진 느낌까지 해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번 버전에도 감명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뭐 크게 저게 되는 누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쪽에 만안경 앞쪽에는 이렇게 그 투명으로 플라스틱이 하나가 더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리가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왼쪽엔 또 그런 투명 플라스틱이 깨진 모습까지 이런 작은 누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줬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깨진 듯한 느낌.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에도 이렇게 안쪽 부분이 조그만 부분이긴 하지만 투명 플라스틱이 다 덧대어져 있어서 유리 느낌을 살짝 주긴 합니다. 뭘 그렇게 리얼하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느낌은 충분히 살렸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목 부분도 가죽으로 다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요번 슈퍼맨 대 배트맨 제품 라인은 전체적으로 다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핫토이가 더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온 루즈인 것 같고요. 만안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입루즈는 어제 아머드 버전이 리뷰했을 때는 2개였는데 얘는 하나 더 늘어서 3개가 되겠습니다. 일단 착용하고 있는 헤드라 더불어서 이렇게 총 3개의 입루즈가 되겠네요. 이것도 굉장히 반길만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표정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반가운 일인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스카프가 되겠습니다. 스카프는 여분으로 들어있는 것 같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얘가 잘 헤어지나? 어찌됐든 착용하고 있는 것 외에도 이렇게 여분의 스카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총 루즈가 되겠네요. 총도 전체적으로 이런 사막 모래먼지 느낌으로 웨더링이 충실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다른 핫토이 제품과는 틀리게 앞뒤로 기믹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통짜로 들어가 있고요. 대신에 이런 탄창 정도는 분리가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권총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소총이 되겠습니다. 소총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신경 쓴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영화상에서 잠시 나왔는데 이렇게 조커 무늬가 들어간, 요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조커 무늬가 들어간 이런 스티커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웨더링 부분도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기믹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탄창이 분리가 가능하고요. 탄창 부분에도 웨더링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머리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히기도 하고요. 기믹이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가늠쇠 부분도 이렇게 기믹이 들어가 있어서 아래 위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가늠장가요. 이게 어쨌든 이 부분도 이렇게 기믹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 투명 플라스틱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유리 느낌을 양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주기도 합니다. 이런 거까지 이런 스코프 부분에 이런 유리까지 신경 쓴 루즈는 거의 처음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되게 신경을 많이 써준 티가 많이 나네요, 이번 제품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즈도 아쉽게도 근데 저는 불량이 걸려서 보이시겠지만 총구 부분이 좀 휘었어요. 요거는 아마 본드를 접착을 하면서 위쪽으로 말려 올라간 것 같은데 불량 당첨입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총 루즈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납니다. 가죽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루즈는 이렇게다가 세팅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헤드 이 부분을 교체할 때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순간 무빙아이인 줄 알고 개봉할 때 무빙아이가 들어왔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교체할 때 쓰는 봉이 되겠습니다. 근데 굳이 이걸 안 써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당기니까 잘 빠지긴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루즈가 다 세팅을 리뷰를 한번 해본 것 같네요. 일단 그리고 본체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루즈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본체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에서 이제 헤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리뷰해 드렸던 아머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 배우의 느낌이 전혀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조형 자체로는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온 편이긴 합니다만 헤드로만 따져봤을 때는 좀 아쉽다고 한다면 일반 이렇게 아머드가 아닌 일반 헤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우의 느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입모양만 보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그 베네플릭의 느낌이라는 베네플릭이라는 느낌이 충분히 잘 드는 조형이고요.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색도 요즘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퀄리티 있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이런 이마 미간 찡그림이라든지 이런 조형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보시면 그리고 목 뒤에 이렇게 주름도 세세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조형도 전체적인 조형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카메라상으로 표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매끈한 게 아니라 뭔가 약간의 구멍들이 이렇게 구멍이라고 하기엔 뭐하고 스크래치들이 이렇게 자잘하게 다 들어가 있어서 실감도 충분히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헤드는 굉장히 잘 나온 수준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일단은 상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 버전의 배트맨과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고요. 아머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여기 이런 슈트에 이렇게 덮여 있는 부분이니까 어찌됐든 기본 소체로는 이렇게 기본 버전과 동일하게 들어가 있긴 한데 일단은 약간 기본 버전과 제가 확인해 봤을 때 좀 틀린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로고 부분이 되겠네요. 배트 로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이렇게 한 번 더 덧대어져서 일반 버전과의 차이점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 버전은 약간의 데미지 버전에 스크래치 버전의 조형만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얘는 일반 버전과 약간 차별화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총알 구멍이라든지 이런 게 세세하게 조형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바디 재질을 썼더라도 약간의 버전에 따라서의 차별화를 둔다는 건 핫토이는 굉장히 이런 거에 세세하게는 신경을 잘 써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더 발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탄을 하면서 보긴 했는데 이런 로고 하나를 교체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틀려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긴 해요. 이런 면으로 보면. 그래서 일반 버전과는 틀리게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갔다는 상체 부분은 그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밑으로 약간 내려와서 벨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벨트도 웨더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 편입니다. 이게 3A처럼 과한 웨더링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런 헤어지고 갈리고 하는 느낌의 웨더링을 충분히 느낌을 잘 살렸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청동 느낌, 얘는 아마 나무 느낌의 버전을 살린 것 같은데, 해서 그런 느낌이 충분히 잘 나는 웨더링이 되겠네요. 웨더링도 이런 부분을 이제 벨트를 보면서도 좀 감탄을 하긴 했습니다. 핫토기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충분히 다 올라선 것 같은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서 벨트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상체 부분에 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죽 코트랑 이어져서 이렇게 장갑 부분은 이렇게 PVC 재질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웨더링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랑 반대편 부분과 도색도 틀리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사막 먼지가 이렇게 들어 앉아 있는 것처럼 군데군데 먼지 표현이 잘 들어가 있고요. 아쉽게도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앞서 손누주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천 부분은 실제 천으로 약간 감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랬으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 되었을 텐데 이런 디테일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도색이 왠지 색깔이 그래서 그런가요? 어찌됐든 저는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긴 하네요. 어찌됐든 그래도 뭐 도색은 수준급으로 잘 들어가 있긴 하고요. 그래서 손누주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손쪽 부분도. 그리고 제가 앞서 요런 머플러 루즈를 설명하면서 하나 빠뜨린 게 위쪽에는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는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제 그럼 하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체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그 바지 자체에도 밀리터리 이런 바지 자체에도 워싱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 깨끗한 바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헤어진 듯한 물론 과하지는 않아서 이렇게 화면상에서 잘 어떻게 표현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육안으로 확인할 때는 이런 워싱 작업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세월을 느낄 수 있는 바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릎 보호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웨더링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대 부분도 이런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뭔가 세월이 흔적이 느껴지는 웨더링, 그래서 먼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쌓여 있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줬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심심치 않게 다 이렇게 손을 대서 도색을 다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발 부분도 그 앞서 위에서 설명해 드렸던 이 장갑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웨더링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도 신발 코 부분도 약간 헤어진 듯한 느낌의 웨더링이 충분히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 부분은 뒤쪽에서 보시면 아마 또 느낌이 틀려 있을 수 있는데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뭔가 까진 듯한 느낌의 웨더링도 세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도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 아모드 버전과 마찬가지로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신경을 쓴 티가 눈에 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탄스럽게 제가 살펴봤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트를 설명드리고 가동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트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실제 가죽이 아니긴 하겠죠. 어찌됐든 레자긴 하겠는데
대신에 이렇게 언박싱을 했을 때 가죽 느낌은 물씬 났어요. 되게 야, 가죽을 많이 썼구나 하는 느낌 정도의 가죽 느낌이 가죽 냄새가 확 들어왔고요, 코로.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죽 수준은 되겠구나 하는 걸 보지 않고도 느끼긴 했습니다, 냄새로. 어쨌든 코트도 굉장히 디테일적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냥 그 중에 뭐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색깔 부분이 되겠네요. 일단 그 영화 버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더 영화 버전이 약간 더 어둡고 더 진하게 들어간 색깔이었던 것 같은데, 얘는 너무 좀 밝고 베이지 톤으로 나왔어요. 영화 버전은 약간 갈색, 밝은 갈색에 가깝다면 얘는 너무 베이지 톤으로 나와서 색상 부분의 재현은 좀 아쉽긴 합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자켓 전체적으로 보면 디테일은 굉장히 훌륭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런 앞쪽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세를 잡을 수 있는 이런 포징을 취할 때 자연스럽게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밑부분도 마찬가지로 완전 밑에는 아니고요. 이런 재봉선 이음 부분에 이렇게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출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 코트도 마찬가지로, 바지와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워싱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딱 눈에 띄는 부분을 본다면 이렇게 이음새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상체 부분도 카메라로는 잘 표현이 힘들 것 같긴 한데 군데군데에서 워싱 느낌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트도 그냥 뽑은 게 아니라 약간의 웨더링을 줘서 세월이 흔적이 보이는 듯한 코트를 충분히 잘 재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더 웨더링을 조금 더 강하게 해서 그런 느낌을 조금 더 살렸다면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살았을 것 같은 아쉬움은 좀 있네요. 어쨌든 뭐 육안으로는 약간 구분이 가능하긴 합니다. 약간 좀 뭔가 입어봤는데 하는 느낌이 날 정도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어쨌든 해서 이렇게 코트가 들어있습니다. 반면에 뒤쪽에 이런 디테일은 되게 살아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단추 부분이 쭉 이어지다가 끝부분에는 이렇게 떨어져서 헤어진 듯한 느낌까지 이렇게 재현을 세세하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얼핏 보다가 불량인가 하다가 보니까 데미지를 표현한 거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잘 표현을 해줬어요. 이런 것도 감탄할 부분이긴 해요. 핫토니까 가능하나?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뒤쪽에도 물론 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자세를 다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코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가동성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동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헤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카울 헤드가 이렇게 몸쪽까지 이렇게 감싸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그 89 배트맨이죠. 89 배트맨이나 배트맨 리턴즈 배트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헤드 가동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그래서 좌우 회전도 심지어는 안 되는 가동률을 보였는데, 그건 뭐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설정을 충실히 했다고 뭐 보여집니다만, 어찌됐든 얘는 영화에서는 자유자재로 이렇게 고개를 가누다 보니까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그 기믹을 추가를 했더라고요. 일단은 가동을 보시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가동률을 보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뜨다 보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스카프로 충분히 커버가 되고요. 어쨌든 해서 좌우도 그렇고 충분히 가동률을 보이는데, 이게 대단한데 하면서 제가 봤더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통짜로 이렇게 조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믹 때문에 이렇게 좌우 아래 위에 좌우 가동이 충분히 가능했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신경 썼다는 걸 보니까 굉장히 감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세세한 루즈라든지 도색도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꼬였네요. 이런 기믹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 물론 이건 노멀 버전에도 포함이 되는 기믹이겠죠. 어찌됐든 이런 것까지 개발해서 가동률에 신경을 쓴다는 건 굉장히 인상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를 고정을 한번 하고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벗겨 보니까 끼우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얘는 코트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끼워 놓고 다시 가동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이렇게 새로운 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이 보였던 헤드도 이렇게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팔 부분은 이 포트가 있어서 가동에 좀 제약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가동성이 굉장히 훌륭해요. 일단은 그 요즘에 많이 쓰는 그 핫토이가 이런 접히는 부분에는 미리 주름을 가해서 요 팔꿈치 부분은 굉장히 많이 접혀요. 거의 뭐 다 접힌다고, 바디의 가동성을 충분히 발휘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리는 부분도 이게 코트가 약간 벌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동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히는 부분까지 상체 가동률은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그래서 앞쪽도 다 재현이 가능하고요. 가동률은 저도 이게 코트 때문에 어느 정도 아머드 버전과 마찬가지로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빠지네요. 어쨌든 상체는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헤드도 그렇고 상체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 하체 부분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합니다. 얘도 무릎 부분에는 그 아머드 버전과 마찬가지로 러체 관절이 약간 들어가 있어서 딱딱딱 제대로 고정을 시켜주는 편이고요. 물론 소리는 제대로 나진 않긴 하지만. 그래서 허벅지도 아머드 버전과는 좀 틀리게 충분히 올라가는 편이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분히 뻗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원하는 가동률은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어느 정도는 다 재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웬만큼 무리하지 않은 코징들은 굉장히 다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로 가동률이 훌륭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대신에 약간 고정이 슈트 재질 때문에 고정이 좀 크게 많이 되지는 않는 편인데 어느 정도 약간은 돌아가긴 합니다. 그건 뭐 슈트 재질이 워낙 얘가 보형물로 이렇게 인해서 만들어진 슈트다 보니까 탄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는 탄성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헤드, 팔, 다리 가동률은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코징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발목 부분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게 관절이 보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충분히 이렇게 가동이 가능하겠네요. 카메라를 벗어났나? 그래서 가동률은 엄청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동률까지 살펴봤고요. 마무리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핫토이에서 나온 나이트메어 버전 배트맨을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도 앞서 리뷰했던 아머드 버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나온 제품인 거는 틀림없고요. 받았을 때 만족감은 거의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탑3 안에 드는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혹시나 이렇게 제품을 노리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추천하는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한번 진행해 봤고요. 부족한 리뷰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